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계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한국국제교류재단 KF갤러리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기관으로서 세계 각국과 문화교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과 우호친선을 증진하고자 오랜 시간 노력해 왔습니다. 이곳 KF갤러리는 한국국제교류재단 KF글로벌센터 산하 문화예술 전시 전문 기관인데요. 지금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함께 한국 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 변덕스러운 부피와 두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KF갤러리에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책과 책 디자인을 매개로 하는 한국과 네덜란드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해보고자 애썼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수교 60주년이라서 그 의미가 더 뜻깊은데요. 그러면 네덜란드 대사관 이하진 문정관님 그리고 협력 큐레이터로 참여하신 아트북 프레스 조숙현 대표님 두 분 모시고 한 네덜란드 북토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 옷도 너무 곱게 이렇게 맞춰서 입으신 것처럼 나와주셨는데 이 전시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려 볼게요. 어떤 전시인가요? 변덕스러운 부피와 두께는 2021년도 네덜란드와 한국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기획된 문화 행사 중에 하나이고요. 이 전시는 그래픽 디자인 강국인 네덜란드에 있는 그 유서 깊은 베스트 더치 북 디자인, 매년 이제 훌륭한 책 디자인들을 선정을 하는 어워드인데요. 2019년도 수상 작품 33권을 한국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선보이는 자리이고요. 네덜란드 책들이 이렇게 한국에 처음 찾아오는데 좀 쓸쓸하지 않게 한국의 아티스트북, 책 친구들을 같이 모시고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멋지네요. 네. 이 전시의 제목은 어떻게 짓게 되신 건가요? 이제 변덕스러운 부피와 두께라고 하면은 아트북의 다양한 형식에 대해서 암시를 하고 있고요. 원제는 Versatile Volumes라고 이것 또한 아트북의 다양한 형식을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되게 나이브하게 직역을 했어요. 변덕스러운 부피와 두께라고 해서 책이 가지고 있는 좀 고루하고 딱딱하고 그런 이미지를 좀 타파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함께한 작가분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팀 펄스데이라는 네덜란드 그래픽 디자인 듀오가 맡았는데요. 로테르담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2인조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이고요. 미술관이라든지 출판사, 각종 문화예술 기관들을 클라이언트로 비주얼 아이덴티티, 그리고 책 디자인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좀 하고 있어요. 전시의 그래픽을 보시면 서체가 굉장히 좀 독특한 거를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서체가 사실 2017년도에 한국에 와서 레지던시를 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발견한 그 다양한 벽돌에 있는 무늬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그런 특별한 서체입니다. 야, 멋진데요? 네, 대표님도 작가분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뒤에 보이는 이 사진 작업을 김경태라는 한국 작가분이 촬영을 해주셨고 지금 여기에 전시되고 있는 책이 2019년 BDBD 33권인데 이 책을 각각의 물성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촬영을 해주셨어요. 팀 선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33권의 책을 위해서 아코디언 형식의 디자인을 해주셨고 뒤에 보시면은 17명의 한국 아티스트 북을 위한 북쉘프를 로아정 작가님이 직접 이제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이 돋보일 수 있게끔 책 한 권 한 권을 맞춰가지고 북쉘프를 디자인을 하고 북카트에 맞는 어떤 의자와 벤치도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책 한 권 한 권에 딱 꼭 맞춤한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네. 이 올해가 한국 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인 해예요. 조금 더 뜻깊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 60주년이라는 것이 한국 문화에서는 환갑의 해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뭔가 하나의 그 주기를 완수를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사관에서도 조금 더 뜻깊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좀 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한 해 수교 60주년으로 기념 슬로건을 만든 게 Co-Create Tomorrow라고 해서 함께 만드는 내일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조금 더 활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전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단 이 전시의 출발점이 네덜란드 최고의 책 디자인입니다. 이 선정 기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선정 네.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선정 기준을 얘기하려면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이 베스트 더치 북 디자인의 네덜란드어 이름이 사실 되게 재미있는데요. 이게 영어 뜻을 보면 그냥 네덜란드 최고의 책 디자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네덜란드 원래 제목은 베스트 베르소르터 북근이라고 네. 해서 굉장히 어려운 네. 발음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직역을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데 네. 뭐 가장 잘 이렇게 보살펴진 책, 신경을 쓴 책. 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가장 잘 만들어진 책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훌륭한 책 디자인만을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작가부터 디자이너, 그리고 출판사, 뭐 프린팅 업체 등등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훌륭한 협업을 해야만 나오는 결과물이다라는 이제 사실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책이라는 게 만드는 과정을 보면 진짜 팀플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네요. 네. 이 전시에 소개되는 한국의 아티스트 북들은 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나요? 한국의 아티스트 북은 이제 17권이 선정이 되어 있고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티스트 북인 만큼 작가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좀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런 책. 그러면서도 도록이나 자료집 이상의 어떤 예술성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책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BDBD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선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티스트 북 같은 경우에는 그 1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옛날에 출시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좀 회자가 될 만한 그런 책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보니까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책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희귀본도 많고 네. 여기에 이제 출품된 책들은 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아, 정말요? 귀한 모드. 조심해야겠네요. 이 전시 작품들 중에서 좀 인상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작품들이 있으세요? 허찬미 작가님의 창작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허찬미 작가님이 전업 작가를 결심하고 쓴 책인데 전업 작가를 결심을 하면서 변명하는 순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엄마는 왜 너는 돈을 벌지 않느냐. 그리고 친구들은 너가 하는 행위가 도대체 뭐냐. 그쵸. 이런 거에 대해서 변명이 늘어가는 상황을 글로 쓰셨고 거기에다가 본인의 작업 40점을 넣어서 아트북을 제작을 했거든요. 그 바인딩을 핸드메이드 바인딩 기법을 활용을 해서 작가가 직접 천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를 한 장 한 장 잘라가지고 수제로 손으로 엮었어요. 그래서 같은 커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 이번 전시작 중에 좀 이런 책 만들어보고 싶다 혹은 굉장히 흥미롭다 이렇게 느끼셨던 작품이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 저는 아까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구름을 조심하세요라는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서류를 펼쳐서 그 안에 서류철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의 서류철의 형식인데 내용도 그 정보국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내용과 형식이 굉장히 잘 맞는 책이다라는 인상을 받아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왈리드 라드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사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아트북이라고 하면은 각 잡혀 있고 하드커버에 무거울 수 있는데 그쵸. 형식에 맞는 것들을 잘 바인딩이나 내용까지 다 잘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어떤 표본으로 삼는 그런 디자인을 좀 자랑하는 국가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어떤 역사 문화적인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네덜란드 뭐 잘 아시다시피 자연적인 조건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뭐 해수면보다 국토가 낮다 이런 이제 제약도 좀 있고 천연자원 같은 것도 좀 풍족하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까 항상 뭔가 그런 제약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게 일종의 국민성처럼 조금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모든 분야에 뭐 만들 수 있는 환경,
만들 수 있는 사회, 국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있는 나라고 실제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사회 재건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뭐 정부나 산업시설들이 다시 어떻게 좋은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도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산업시설 같은 이른바 이제 대형 클라이언트들과 디자이너들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게 되고요. 이런 이제 과정에서 또 디자이너들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디자인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치 디자인의 그런 특성들, 좀 관습에서 벗어난 성격이라든지 실험적이고 개념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걸 좀 주저하지 않는 그런 성격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실험적인 면모가 굉장히 이제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